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진한 커피부터 찾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밤에는 허전하다는 이유로 우유나 빵을 먹고 바로 누우십니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침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아침 습관과 저녁 습관을 바꾸어 우리 뇌가 더 편안하게 쉬도록 돕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 건강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생활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 혈압, 혈당, 운동, 청력, 마음 건강, 식사, 사회 활동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뇌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잘못했다고 바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을 차분히 바꾸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기억력 저하, 수면 문제,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분들을 진료해온 의사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치매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은 담당 의사의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력 변화가 갑자기 심해졌거나 길을 자주 잃거나 약 복용을 반복해서 놓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면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식과 습관은 병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침과 밤입니다. 우리 뇌는 밤새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바쁘게 일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정보와 감정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지우고 중요한 기억은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또 수면 중에는 뇌 속 노폐물 처리와 관련된 여러 과정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설명할 때 연구자들은 글림프계라는 말을 씁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뇌가 잠자는 동안 스스로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글림프계를 깨끗하게 만드는 한 가지 자세, 한 가지 음식, 한 가지 음료가 확실히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지나친 표현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수면이 뇌 건강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깊고 충분한 잠을 방해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바꿔야 할 습관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커피는 많은 분들에게 기분 좋은 아침의 시작이고 적당량의 커피가 건강한 식생활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수면이 부족하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공복에 진한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는 입이 마르고 몸이 조금 건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 한 모금 없이 진한 커피부터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두근거림이 생기거나 어떤 분은 불안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은 오전 커피도 오후까지 영향을 주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잠이 얕고 자주 깨는 분이라면 커피 시간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입안을 헹구고 양치하십시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컵 마시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거나 가벼운 음식을 드신 뒤 커피를 드시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커피는 가능하면 오전 중에 드시고 잠이 예민한 분은 점심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오후와 저녁의 카페인은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낮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잠 속에서 정리됩니다. 커피를 즐기시더라도 잠을 빼앗기지 않는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직전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밤에 입이 심심해서 빵을 먹고 과자를 먹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음식, 달콤한 간식, 기름진 야식,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역류가 있는 분은 먹고 바로 누우면 가슴이 타는 듯하고 목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자주 깨고 자주 깨면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깊은 잠이 줄면 아침 머리가 무겁고 기억도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6살 황태성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황 선생님은 낮에는 매우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밤 식사가 늘 늦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밥을 급하게 먹고 잠들기 전에는 허전하다는 이유로 빵과 우유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뿌옇고 회의 중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일이 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당장 큰 병은 아니었지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고 위산 역류 증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약보다 먼저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치도록 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픈 날에는 달지 않은 요거트나 작은 견과류처럼 부담이 적은 간식으로 줄였습니다. 술과 기름진 야식은 피했습니다. 한 달 뒤 황 선생님은 아침 머리 무거움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달 뒤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낮에 집중하기가 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뇌가 쉴 시간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는 위장도 쉬어야 하고 뇌도 쉬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음식은 몸에게 아직 일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분,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잠들기 직전에 무거운 음식과 단간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자는 자세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반드시 왼쪽으로 자야 뇌가 청소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오른쪽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똑바로 누우면 뇌가 망가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수면 자세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아직 모든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방향을 억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이 편하고 목과 허리가 편하고 밤새 자주 깨지 않는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있는 분은 똑바로 누웠을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가 있는 분은 왼쪽으로 눕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분은 한쪽으로만 오래 누우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질환이 있는 분은 특정 자세에서 숨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베개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딱 정해 모두에게 맞는 높이는 없습니다. 목이 꺾이지 않고 어깨가 눌리지 않고 아침에 목이 뻐근하지 않은 높이가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높이 때문에 베개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고 바로 누울 때는 너무 높은 베개가 목을 꺾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목과 어깨가 뻐근하다면 베개를 점검하십시오. 잠자는 자세가 불편하면 깊은 잠이 방해됩니다. 깊은 잠이 방해되면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우리 뇌는 편안한 몸에서 더 잘 쉽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밤의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잠깐만 봐야지 하고 누워서 휴대폰을 댑니다. 뉴스를 보고 영상 하나를 보고 자녀가 보낸 사진을 보고 그러다 어느새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납니다. 눈은 피곤한데 뇌는 더 깨어납니다. 밝은 화면과 자극적인 내용은 잠들 준비를 늦춥니다. 화가 나는 뉴스, 걱정되는 건강정보, 빠르게 넘어가는 짧은 영상은 뇌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뇌에게 보내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이제 하루가 끝났다. 이제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 이제 어둡고 조용한 시간이다. 이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휴대폰을 침대 밖에 두라고 권합니다. 처음부터 어렵다면 3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침실에는 휴대폰 충전기를 두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알람이 필요하면 작은 시계를 쓰셔도 됩니다. 밤에 자꾸 건강 영상을 보다가 불안해지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 정보도 밤늦게 보면 걱정이 커지고 잠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건강 공부는 낮에 하시고 밤에는 뇌를 쉬게 하십시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타트 체리와 마그네슘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타트 체리 주스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불면이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치매 예방의 특효 음식처럼 말하는 것은 과합니다. 타트 체리 주스도 결국 당분이 있는 음료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잘 오르는 분은 양을 조심해야 합니다. 콩팥병이 있는 분도 과일 주스류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신다면 설탕이 추가되지 않은 제품을 소량으로 저녁 식사 후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정도가 좋습니다. 꼭 주스로 마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면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취침 시간, 낮, 햇빛, 낮 활동, 카페인 조절, 밤 화면 줄이기입니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고 녹색 잎채소, 콩류, 견과류, 통곡물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보충제를 누구나 마음대로 많이 드시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몸 밖으로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약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챙기는 것과 고용량 보충제를 드시는 것은 다릅니다.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본인의 병력과 복용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식품은 조용히 도와줍니다. 하지만 좋은 식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우리 뇌는 음식 하나가 아니라 생활 전체로 지켜집니다. 이제 뇌 건강을 위한 하루 루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어지럼이 있는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 앉고 몸이 괜찮은지 확인한 뒤 일어서십시오. 그 다음 입안을 헹구고 양치하십시오. 밤새 입안은 건조해지고 세균이 늘기 쉽습니다.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심하다면 치과 진료를 미루지 마십시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치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너무 달게 하지 마십시오. 흰빵과 잼, 달콤한 커피만으로 아침을 때우는 습관은 혈당을 출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 두부, 생선, 채소, 잡곡밥처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있는 식사가 좋습니다.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식사 뒤에 한 잔 정도로 시작하십시오. 오후 늦게는 피하십시오. 낮에는 햇빛을 보십시오. 아침이나 점심 무렵 바깥에서 10분이라도 햇빛을 보는 것은 생체 리듬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밤에 잠이 오는 리듬과도 연결됩니다. 가능하면 매일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빠르게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평지를 걷고 비가 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움직임은 뇌혈류와 기분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는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십시오. 잠들기 직전에 무거운 식사를 피하십시오. 술은 수면을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깨거나 코골이가 심한 분은 술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밤에는 조명을 낮추고 소리를 줄이십시오. 휴대폰은 침대 밖에 두십시오. 걱정이 많아 잠이 안 온다면 종이에 내일 할 일을 적어두고 마음에서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뇌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 너무 많아 보이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만 먼저 하십시오. 아침 물 먼저, 잠들기 전 휴대폰 줄이기, 저녁 야식 줄이기. 이 세 가지면 충분히 시작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아침 머리 무거움, 새벽 각성, 낮 피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살 이정순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뿌옇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이름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자주 헷갈렸습니다. 건강식품도 여러 가지 드셨지만 큰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생활을 자세히 보니 원인이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물보다 커피가 먼저였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과 떡을 드시고 바로 누우셨습니다. 침대에서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잠드셨습니다. 낮에는 거의 걷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약을 바꾸기 전에 생활을 먼저 정리해보자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먼저 마시고 커피는 식사 뒤로 미뤘습니다. 저녁 간식은 줄이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되도록 식사를 끝냈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밖에 두었습니다. 낮에는 아파트 복도를 10분씩 2번 걸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고 했습니다. 3달 뒤에는 가족들이 어머니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력이 젊은 시절처럼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약속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뇌가 덜 지치게 만드는 방향으로 생활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믿어야 합니다. 강한 말보다 정확한 말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치매와 기억력 저하는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나이, 유전, 혈압, 당뇨, 청력, 우울감, 수면, 활동량, 식사, 사회적 관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방향에서 조금씩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은 꼭 관리하십시오. 고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과 신경에 부담이 됩니다. 청력이 떨어졌는데 방치하면 대화가 줄고 사회 활동이 줄어 뇌자극도 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오래가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나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숨기지 말고 상담하십시오. 뇌 건강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돌봐야 할 삶의 문제입니다. 이제 위험 신호를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이상해지면 즉시 응급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서서히 떨어지더라도 길을 자주 잃거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돈 관리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약을 자주 중복해서 먹거나 성격 변화가 심해지면 검사를 받으십시오. 혼자 겁내며 숨기면 더 늦어집니다. 빨리 확인할수록 조절 가능한 원인을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면 무호흡도 꼭 기억하십시오. 코를 심하게 골고 자다가 숨이 듣는다는 말을 듣고 낮에 계속 졸리다면 수면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은 혈압과 심장,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코골이로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을 일주일 실천 계획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아침 순서를 바꾸십시오. 양치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식사 뒤 커피를 드십시오. 둘째 날에는 커피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가 있다면 오전으로 옮겨보십시오. 셋째 날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십시오. 잠들기 직전 간식은 피하고 꼭 필요하면 아주 가볍게 드십시오. 넷째 날에는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충전기는 침실 밖으로 옮기십시오. 다섯째 날에는 베개와 자세를 점검하십시오. 아침에 목과 어깨가 아프다면 높이나 재질을 바꿔보십시오. 한쪽 자세가 불편하면 억지로 고집하지 말고 편한 자세를 찾으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낮에 15분 걸으십시오. 햇빛을 보는 시간에 걸으면 더 좋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기억력과 수면 상태를 적어보십시오. 아침 머리 무거움은 어떤지, 새벽에 몇 번 깨는지, 낮에 졸린지, 단어가 잘 떠오르는지 기록하십시오. 기록은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정보로 바꿉니다.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도움이 되고 진료실에서도 큰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자식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돈보다 큰 선물입니다. 아프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스스로 걷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식탁에 함께 앉는 것. 이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 문제와 수면 문제는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일찍 살피고 생활을 바꾸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법 하나만 찾지도 마십시오. 수면을 지키고 혈관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 커피는 정말 뇌에 나쁩니까? 아닙니다. 커피 자체를 죄인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커피의 시간, 양, 그리고 내 몸의 반응입니다. 어떤 분은 오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밤잠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아침에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이 얕아집니다. 또 어떤 분은 오후 커피 한 잔 때문에 새벽까지 뒤척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내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신 날 밤잠이 얕고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면 커피 양을 줄이거나 시간을 앞당겨야 합니다. 아침 첫 순서를 물로 바꾸고 커피는 식사 뒤 한 잔으로 줄여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몸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전 우유는 무조건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따뜻한 우유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마시거나 빵과 과자를 함께 먹거나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위산 역류가 있거나 속이 더부룩한 분은 자기 전 우유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우유와 간식이 밤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기 전 배고픔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먹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아주 소량으로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드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왼쪽으로 자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덜한 분들이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한 분은 옆으로 누우면 숨쉬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어깨가 아프거나 심장이 불편하거나 특정 자세에서 숨이 찬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왼쪽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숨쉬고 자주 깨지 않고 아침에 몸이 덜 아픈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뇌 건강은 특정 방향보다 좋은 수면에서 더 큰 도움을 받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타트 체리 주스는 꼭 먹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 수면에 작은 도움이 관찰된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주스는 당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은 주스 형태를 조심해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약한 분도 과일 주스는 개인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트 체리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밤 스마트폰 줄이기, 일정한 취침 시간, 카페인 조절, 낮 햇빛 보기입니다. 기본이 먼저이고 식품은 그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으면 잠이 좋아집니까? 일부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음식과 다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설사, 복통, 무기력, 혈압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먼저 음식으로 챙기십시오. 녹색 잎채소, 콩류, 견과류, 통곡물에 들어 있습니다. 보충제를 드시고 싶다면 복용 중인 약과 병력을 확인하고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수면 때문인지 치매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혼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잠을 못 자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있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나빠도 대화를 놓쳐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 부작용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길을 반복해서 잃거나 돈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약을 중복해서 먹거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가족이 보기에도 변화가 뚜렷하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걱정을 혼자 품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가족도 더 불안해집니다. 일찍 확인하는 것이 두려움을 줄입니다. 이제 한 달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는 아침을 바꾸는 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급하게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입안을 헹구고 양치한 뒤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드십시오. 커피는 식사 뒤로 미루십시오. 이것만 일주일 해보십시오. 머리가 조금 덜 무거운지, 속이 편한지, 커피를 덜 급하게 찾게 되는지 기록하십시오. 둘째 주는 저녁을 바꾸는 주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무거운 식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야식이 습관이었다면 갑자기 끊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양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빵이나 과자 대신 삶은 달걀 반 개, 무가당 요거트 조금, 따뜻한 물처럼 부담이 적은 쪽으로 바꾸십시오. 다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셋째 주는 침실을 바꾸는 주입니다.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잠들기 30분 전부터만 멀리 두십시오. 괜찮아지면 1시간으로 늘리십시오. 방은 너무 덥지 않게, 조명은 어둡게, 소리는 조용하게 만드십시오. 베개 높이를 점검하고 아침에 목과 어깨가 어떤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주는 낮을 바꾸는 주입니다. 낮에 햇빛을 보고 걷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전 10분도 좋습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이면 나누면 됩니다. 걷기는 잠을 돕고 혈당을 돕고 기분을 돕습니다. 뇌 건강 습관 중 가장 돈이 들지 않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달 동안 이 4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2가지만 해도 시작입니다.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면 성공입니다. 건강은 완벽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제 가족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건강 습관을 강요하듯 말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커피부터 드시냐고 야단치면 마음이 다칩니다. 왜 또 휴대폰 보냐고 짜증내면 더 숨기게 됩니다. 대신 함께 바꾸자고 말하십시오. 어머니, 저도 밤에 휴대폰 줄여볼게요. 아버지, 우리 아침에 물 먼저 마셔볼까요? 이번 주는 같이 산책해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습관은 혼자 바꾸기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부모님 댁에 작은 물컵을 침대 옆이 아니라 식탁 위에 두십시오. 침대 옆에 두면 일어나기 전 급하게 마실 수 있고, 식탁 위에 두면 양치 후 마시는 순서를 만들기 쉽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는 침실 밖으로 옮겨드리십시오. 부모님이 밤에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면 작은 시계를 준비해 드리십시오. 야식이 습관인 분께는 과자 대신 부담 적은 선택지를 준비해 드리십시오. 무가당 요거트, 작은 바나나 반 개, 삶은 달걀 반 개처럼 양을 정해두면 과식을 막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당이나 콩팥 문제가 있는 분은 간식도 개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감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억을 지키는 일은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면을 망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걱정입니다. 나 치매 오는 것 아닐까?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돌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다음날 기억력이 더 나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나쁜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밤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밤에는 생각이 더 어둡게 커집니다. 걱정은 종이에 적어두고 내일 낮에 해결하십시오. 밤에는 해결이 아니라 휴식이 목표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은 짧게 기도하시고, 호흡을 하시는 분은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십시오. 몸이 느슨해져야 뇌도 잠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달래는 것도 뇌의 건강입니다. 외로움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대화가 줄고 웃음이 줄고 뇌 자극도 줄어듭니다. 가족과 통화하고 친구와 만나고 복지관이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 상담도 고려하십시오. 잘 들리지 않으면 대화가 어려워지고 대화가 줄면 뇌가 덜 자극됩니다. 청력은 기억력과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뇌는 밤에 쉬고 낮에 움직이고 아침에 부드럽게 깨어날 때 가장 편안합니다. 아침에는 물과 식사 뒤 커피, 낮에는 햇빛과 걷기,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와 휴대폰 줄이기, 밤에는 편안한 자세와 깊은 잠. 이 네 가지가 뇌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특별한 비법을 찾기 전에 기본을 붙잡으십시오.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식품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기본이 세워지면 작은 식품 하나도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결국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커피는 끊어야 할 적이 아니라 순서와 시간을 조절해야 할 습관입니다. 물과 식사 뒤에 드시고 오후 늦게는 피하십시오. 둘째, 자기 직전 무거운 음식과 달콤한 간식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위장도 쉬게 하십시오. 셋째, 왼쪽으로 자야만 뇌가 청소된다는 식의 단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편안하고 숨이 잘 쉬어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넷째, 타트 체리와 마그네슘은 일부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효약이 아닙니다. 당뇨와 콩팥병이 있는 분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다섯째, 잠들기 전 휴대폰을 줄이는 것은 뇌에게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섯째, 기억력 변화가 뚜렷하거나 갑자기 생기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 내일 아침 물을 먼저 마시는 것, 저녁 야식을 줄이는 것, 그 한 가지가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쌓이면 우리 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오늘보다 내일 더 맑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이 오늘보다 내일 더 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웃음이 가족 곁에 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건강 공부를 함께 이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아침 커피, 늦은 야식, 밤 스마트폰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한 가족의 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박성준이었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십시오.